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이인호 헌법학 학자의 우리나라의 대가죠. 중앙대 법대 전문대학원 교수인데요. 오늘 아주 일갈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제목이요. 오동훈의 겁없는 반응, 만용, 겁없는 만용. 헌법학자가 말한다. 공수처 불법 월권 즉각 중단하라. 수사 권한 없다. 입니다. 야, 이게 어젯밤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어젯밤 늦게 10시 반에. 그리고서는 오늘 이거 지금 금요일 밤에 녹화하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 오후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긴급 체포하려다가 실패했죠. 이게 이 글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제목을 보니까요. 헌법기관 아닌 공수처가 헌재의 헌법 판단 기능 침범. 오동훈은 법률가인가 정치인인가. 헌재가 탄핵 기각하면 어쩌려고. 위법 공수처장이야말로 탄핵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이다. 공수처장 정치바람에 올라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작년 12월 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다. 권한이 일시 정지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 추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이 복원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먼저 빼앗아 가짐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까지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 분위기에 휩쓸린 공수처장은 무한공항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가애도기간 중인 12월 30일 오전 0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31일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오동훈 처장과 이순영 판사 헌법 법치주의 짓밟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이 나라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짓밟는 불법이요 무효이다. 그 논거를 밝힌다. 첫째, 대통령의 신분과 지위를 파면할 정도로,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신임을 거두어 드릴 정도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안에서 다투어지고 있다. 이 중대한 헌법재판 절차가 종료되어야만 그런 다음에 동일한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가능하다. 헌법에 대한 판단을 법률, 형법에 대한 판단으로 선취하거나 번복시킬 수 없는 일이다. 법률의 효력은 헌법에 따라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거꾸로 한다면 이 나라 법의 위계 질서를 깨는 행위로서 헌법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공수처와 경찰은 법률, 형법으로서 헌법적 판단을 선취하려는 위헌적인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결정이 났을 때 그 결과를 공수처와 경찰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둘째, 공수처장은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권한을 법률, 공수처법에 의해 부여받은 적이 없다. 공수처는 헌법기관이 아니며 단지 법률, 공수처법에 의해 설립된 수사기관이다. 공수처법 제3조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한을 공수처에 주고 있다. 여기서 고위공직자 범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공수처법 제2조 제3호에서 명시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란 재직 중에 고위공직자가 범한 다음 8개 유형의 범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제2조 제3호 1.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123조 직권남용부터 제133조 뇌물공여의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 형법 제41조 공용서류 파괴죄 225조 공문서 위조 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의 죄 기타 공문서 관련 범죄 3.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 알선수재의 죄 4. 변호사법 제111조 공무청탁 알선죄 5.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6. 국가정보원법 제21조 정치관여 및 제22조 직권남용의 죄 7. 국회증언법 제14조 제1항 위증의 죄 8. 이들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은닉의 죄가 그것이다.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는
아예 공수처의 수사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 자체가 공수처에 없는 것이다. 법률에 의해 성립된 국가기관 공수처가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벗어나서 없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 어떤 법리도 원칙도 이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겠다는 겁없는 만용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런 것이 바로 탄핵의 대상이다. 정상적인 국회라면 당장 탄핵 소추 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요컨대 공수처장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그 자체 불법이고 무효이다. 직권남용죄는 수사권한이 있으나 내란죄도 수사권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차마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주장이다. 엄중한 시기에 법을 우스갯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셋째, 서부지방법원의 일개 영장 전담 판사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행위 또한 불법이고 무효이다.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와 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적나라한 정치 행위이다. 정상적인 법관이라면 권한 없는 영장 청구에 대해 각하했어야 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행사 절차를 진행하는 법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하는 동안에 같은 행위,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선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심판의 무게가 전혀 다른 합법 절차임을 이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상영장은 법률을 무시하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 형사사법절차 규율하는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장소가 군사상 및 직무상 비밀을 가진 장소인 경우 그곳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의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수색영장에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의 위 두 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 법관은 법률을 해석하는 자이지 법률을 창설하거나 변경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한다. 법관은 법률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지 법률의 적용을 정면으로 배제하는 권한은 없다. 만에 하나 그 법률에 위헌의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결정문에 그 이유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재판을 개정해야 한다. 사건의 맥락은 다르지만 대법원은 일찍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변호인의 접근 교통권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요컨대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배제시킬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서 임의로 입법자 법률의 의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넷째,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두고 내란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실체 없는 논란이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에 적용되는 사형까지 가능한 엄청난 범죄이다. 내란죄를 구성하는 범죄 행위란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이다.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 무력으로 특정 지역을 장악한 채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맞서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수준의 폭동을 일으킨 행위가 내란죄를 구성하는 범죄 행위이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설령 오판이 있었고 헌법상의 계엄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내란의 고의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권한 행사를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 시행은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부여한 비상대권의 행사이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몫이다. 1980년 5.17 비상계엄이 내란죄로 처벌된 것과 이번 계엄 선포를 같은 논리로 비교하는 주장이 많은데 그러나 당시 계엄을 사실상 주도한 군인 세력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다.
당시 계엄 시행 과정에서 무력이 행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이 상황과 이번 대통령의 계엄 발동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섞어 넣은 것이다.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시행에 설령 판단 오류가 있었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관한 판단 오류를 처벌할 수는 없다. 만일 이를 처벌한다면 헌법 시스템에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향후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컨대 방어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주저한다면 더 큰 국가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수사 멈추고 헌재 판단 기다려라. 현 상황의 정치 투쟁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두 정치 세력, 대통령과 거대 야당이 자신이 가진 헌법상의 권한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른바 입법권과 행정권이 타협 없이 격돌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수사기관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여 나선다면 국가적 혼란을 더욱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당장 대통령에 대한 수사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지켜보면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헌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헌법의 절차에 따라 타협 없는 정치 투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정치 지도자들 간의 양보와 타협이 있다면 그것이 더욱 바람직한 길이긴 하지만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는데요. 길지만 아주 중요한 글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요. 이 글이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러한 마음을 공유하는 애국 시민들이 한남동 관저 앞을 그냥 메우고 육탄으로 저지하고 시위를 벌였죠. 그래서 아마 위축됐으리라고 보는데요. 그 시민들을 밟고 대통령을 체포할 수가 없죠. 만약에 그래도 무리하게 만약에 체포를 성공했다면요. 실패했길 다행이지 성공했다면 나라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 얌전히 시위하던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 이제 광화문 4일이죠. 이제 오늘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 국민들이 분노의 폭풍을 일으킨다는 건데요. 광화문과 한남동 이중 방어전을 펼친다는 겁니다. 토요일이면 이제 광화문에서 제가 늘 있었는데, 그리고 평일에 이제 한남동,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앞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동시에 광화문과 한남동에서 이중 방어전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광화문도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헌법재판소도 중요하지만 한남동 거기가 뚫리면 대통령이 체포되는 불상사,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제 망하는 불상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광화문으로 모이시든지 아니면 한남동을 지키시든지 여러분 마음 땡기는 대로 아니면 편하신 대로 양쪽 중에 한 곳은 반드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광화문 지키고 상징적으로 그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한남동을 지키는 것 역시 대통령을 지키고 헌법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자, 토요일 중요한 날이 됐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